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겨워하고 반대로 조금은 이기적이고 약삭발라 보이는 이들이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이면에 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르네상스가 꽃피던 이탈리아 피렌체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군주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인간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통찰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원칙들은 당시에는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기에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는 새로운 규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 강자들이 암묵적으로 사용해왔던 생존과 승리의 법칙들을 용기 있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키아벨리적 지혜를 바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어쩌면 사회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33가지의 냉정한 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이 여태껏 믿어왔던 착함과 공정함이라는 틀을 깨고 인생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진실. 모든 사람은 당신을 은밀하게 평가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친구와 동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어떤 계층에 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존경하고 누군가는 그저 견디며 또 다른 누군가는 남몰래 경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당신도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서열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당신에게 공유하는 기회의 질,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아니면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당신을 뛰어넘을 계획을 세우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을 친구라 부르는 모두가 당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이라는 관계의 냉혹한 수학 속에서 누군가는 그 그룹의 최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약속에 초대받고 마지못해 대화에 끼워주며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가장 흔한 안주거리가 되는 사람 말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선택을 분석하고 당신의 연애를 평가하며 당신의 실패 목록을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며 그에 맞춰 행동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들은 우월감과 관대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위협과 경쟁심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승진을 축하해주는 친구가 뒤에서는 자신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이별을 위로해주던 친구가 내심으로는 당신의 실패를 즐기며 자신의 연애에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진실.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결국 패배하는 전략입니다. 당신은 유독 나쁜 상사, 교활한 연인, 당신을 이용하려는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구조,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 그리고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합쳐져 포식자들을 위한 완벽한 사냥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포식자들은 경계심이 강한 먹잇감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상처받기 쉽고 남의 비위를 맞추려 했으며 관심을 애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당신이 선택된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선택받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갈망하는 당신의 절박함은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멀리서도 보입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견딜 수 없는 행동마저 견디게 만듭니다. 피해자 의식의 본질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약점을 먹이로 삼는 이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포식자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사랑, 인정, 안정을 향한 당신의 절망적인 갈망을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유독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당기면서 자신에게만 이런 끔찍한 관계들이 반복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미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늘 남을 돕는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친구, 회의 때마다 고결함과 진실성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하는 동료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미덕은 침묵 속에서 행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선행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은 계산된 이미지 관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덕망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선행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고결함은 발표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미덕을 일종의 행위 예술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최대한의 주목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자선 활동, 도덕적 입장, 유로운 분노를 신중하게 기획하고 전시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뒤 이 동일 인물들은 종종 그들의 공적인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합니다. 환경보호를 역설하는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원을 착취하며 평등의 투사가 편애와 차별을 일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미덕을 과시한다면 그 동기를 의심하십시오. 진정한 선함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연기되는 미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덕이라는 의상 아래 진정한 이기심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진실. 착한 사람은 무자비하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배려하느라 바쁜 동안 다른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패턴, 당신의 망설임,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파악했고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는 지도가 됩니다. 당신이 전략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손에 당신을 패배시킬 또 하나의 도구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비난을 감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이익을 희생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그들이 악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늘 남을 돕는 사람은 결국 모두가 자기 문제를 떠넘기는 사람이 되고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힘든 업무를 떠맡게 됩니다. 당신의 미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이 되고 당신에게는 그들이 남긴 찌꺼기만 돌아옵니다. 착한 사람이 꼴찌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 없는 친절히 수확을 기다리는 공짜 노동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그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두려움은 영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행동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애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지만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것 위에 쌓지 말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위에 쌓으십시오. 귀중한 자원이나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은 버려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력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 매력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유지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랑은 분노로 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대가만 맞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파괴하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함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단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원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소유하십시오. 당신이 유용할 때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당신이 그저 사랑받기만 할 때 당신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당신은 소모품이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6번째 진실. 당신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당신과 침대를 공유합니다. 당신의 연인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맹인 동시에 가장 가까운 적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수치심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에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끝없는 열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존중, 상호 이익, 그리고 일치된 이해관계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이란 사람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커플은 무의식적으로 거래를 협상했습니다. 각자가 관계에 무엇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거래 말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최악의 순간, 실패, 그리고 취약함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능함을 직접 봅니다. 때로는 이 지식을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하지만 다른 때에는 관계의 권력 구도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평생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미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밤 당신 옆에서 잠드는 그 사람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밀, 자원, 자녀, 그리고 평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거나 가장 위험한 부채입니다. 그 차이는 당신들의 이해관계가 계속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7번째 진실. 성공은 지지자가 아닌 파괴자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축하하는 모든 성취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한국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의 승진은 다른 누군가의 야망을 위협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힘들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당신이 성공할 때 가장 큰 응원단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상시키기보다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연애는 그들의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당신의 사업 성공은 그들의 경력 정체를 강조하며
당신의 건강한 몸은 그들의 나쁜 건강 습관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동기부여의 계기로 삼는 대신 당신이 그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노골적인 공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폄하, 수동 공격적인 발언, 결정적인 순간의 지원 철회 또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개적으로 당신을 축하하는 동료가 뒤에서는 당신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행복해 보이는 친구가 그 성공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고 시도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삽니다. 이처럼 냉혹한 진실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더 현명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8번째 진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의 반면교사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험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일의 교본으로 삼으며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별은 그들에게 관계의 위험 신호를 가르쳐주고 당신의 경력 실패는 피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험은 그들의 사적인 교육 자료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인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조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의 실패를 관찰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당신의 실수는 그들이 피하고 싶은 결과에 대한 값비싼 지혜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당신의 잘못된 결정은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내릴 때 참고하는 사례 연구가 됩니다. 이 아이러니는 잔인합니다. 당신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힘겨운 경험을 겪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치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싼 수업료는 그들의 값싼 교육비가 됩니다. 당신의 평판은 그들이 자녀나 친구, 동료에게 들려주는 경고성 이야기가 됩니다.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카지노를 피해야 하는 이유의 본보기가 되고 잘못된 사업 파트너를 믿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계약서를 더 꼼꼼히 검토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이들이 시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험난한 길을 택한 자로서의 명예를 인식하십시오. 9번째 진실. 가장 목소리 높여 도덕을 외치는 자가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직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보통 가장 큰 거짓말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욕망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리의 챔피언은 아마 최근에 누군가를 배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적인 체하는 것은 심리적 투사입니다. 누군가 스스로 미덕의 화신이 될 때 그가 스스로에게 무엇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방어기제로서 자신의 숨겨진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순결을 설교하는 종교 지도자는 중독과 싸우고 있으며 부패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는 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 잔소리하는 부모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덕 설교는 숨겨진 죄책감을 위한 위장막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소리 높여 비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유사한 행동과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설마 그런 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도덕적 권위자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언하는 미덕을 다른 사람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바로 그 행동에 몰두합니다. 특히 그 말이 유난히 의로울 때에는 말보다 행동을 믿으십시오. 10번째 진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가치관을 배신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독립을 위한 생물학적 명령으로서 부모의 핵심 신념에 무의식적으로 반항합니다. 당신이 희생하고 싸우고 지켜온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관은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거부하는 바로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반항을 거부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됩니다. 보수적인 부모는 진보적인 활동가를 키우고 종교적 근본주의자는 무신론 철학자를 낳으며 일중독자는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미니멀리스트를 길러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이 틀렸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배신은 개인적인 악의가 아니라 진화적 필연입니다. 각 세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자신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그들 시대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선택을 판단하며 당신의 방식은 구식이고 당신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가치들은 처음에는 당신 자녀들에게 원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경악시키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선택을 하며 당신이 왜 자신들과 더 비슷하지 않은지에 대해 당신을 비판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관점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항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수용과 감사로 바뀝니다.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간다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진실. 감사함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도우면 그들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도우면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도우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느끼며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유명한 영화 대사와 같습니다. 성공한 리더는 지속적인 지원이 충성심이 아닌 권리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강력함을 느끼기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것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잃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반복을 통해 관대함을 의무로 변질시킵니다. 당신이 재정적 파탄에서 구해준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당신이 계속 그를 지원한다면 그 감사함은 기대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당신이 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존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싫어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지속적인 원조는 그들을 약하게 느끼게 만들고 결코 갚을 수 없는 심리적 빚을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과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전략적 관대함이란 감사함을 만들 만큼은 돕되 의존성을 만들 만큼은 돕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동맹이 되지만
영구적으로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 사라져서 자신의 빚을 잊을 수 있기를 바라는 적이 됩니다. 12번째 진실. 당신의 트라우마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이혼하거나 실패하거나 힘들어하는 가장 취약한 순간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잡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처리하는 동안 그들은 기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시적인 약점은 그들의 영구적인 이익이 됩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항상 돕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당신의 위기가 만들어낸 것을 수확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데 특화된 포식자들에게 기회를 만듭니다. 이혼을 겪는 사람은 연애 사기에 취약해지고 재정 위기에 처한 개인은 고리대금업자와 벼락부자 되기 사기의 먹잇감이 되며 슬픔에 잠긴 사람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와 감정적 뱀파이어의 표적이 됩니다. 당신의 위기는 당신을 해결책, 지원, 그리고 구원을 절실히 찾게 만듭니다. 이 절박함은 감정적 혼란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은 당신이 만든 혼돈 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3번째 진실. 평등을 약속하는 모든 시스템은 결국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억압에 맞서 싸우는 혁명가들은 새로운 억압자가 됩니다. 권력을 얻은 소외 계층은 종종 그들이 대체한 이들보다 더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릅니다. 계층은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지능, 야망, 그리고 기회는 항상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의 고귀한 의도와 상관없이 평등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서조차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며 더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단순히 더 운이 좋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작용하여 계층으로 성장하는 불균형을 만듭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당 엘리트 계급을 만들고 민주사회는 부유한 인플루언서를 낳으며 협동조합 사업체는 비공식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합니다. 평등운동은 종종 권력을 쥔 사람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만 권력 구조 자체를 없애는 데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억압받던 자가 억압자가 되는 이유는 권력은 그것을 쥔 사람의 원래 의도나 도덕적 기반과 상관없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평등 추구는 고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과 자연 법칙의 근본적인 측면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능력, 동기, 그리고 환경의 차이는 항상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평등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게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의 평등뿐입니다. 14번째 진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감옥입니다.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당신은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허용되는 행동, 생각, 그리고 선택의 상자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상자를 조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통제하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그 금지된 행동을 유일한 도덕적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결함이 당신 자신의 감옥의 자물쇠가 됩니다. 정체성은 당신의 적응력을 제한하는 한계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략적 속임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조차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의리 있다고 여기는 개인은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이 해를 끼칠 때조차 유독한 관계를 벌일 수 없습니다. 일관성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길이 파멸로 이어진다 해도
경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자아상이 특정 반응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 당신의 정체성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돕는 사람은 도울 것이고 의리 있는 사람은 의리를 지킬 것이며 정직한 사람은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당신의 예측 가능성이 그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유연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정직이 자신에게 이로울 때 정직하고 의리가 이익이 될 때 의리를 지키며 돕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진전시킬 때 돕습니다. 그들은 일관성보다 효과성을, 평판보다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정체성은 진정성 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심리적 한계를 이해하는 누구에게나 당신을 쉽게 패배시킬 수 있는 약점이 됩니다. 15번째 진실. 잔인함이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기적으로 가장 가혹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낳습니다. 어려운 경계를 설정하는 부모나 탁월함을 요구하는 상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는 친절과 방임을 혼동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종종 일시적인 불편을 요구합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잔인함은 길어지는 고통을 막습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칼을 대는 외과의사는 그 순간에는 잔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절합니다. 학생을 낙제시키는 교사는 그가 피하고 있는 것을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보편적으로 사랑받으려 했던 지도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던 지도자들보다 종종 더 많은 고통을 야기했다고 관찰했습니다. 필요하지만 인기 없는 결정을 미루는 통치자는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했을 것보다 훨씬 더 큰 잔인함을 요구하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문제가 복잡해지도록 방치합니다. 잘못된 친절은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고통을 연장시키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결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파괴적인 패턴을 바꾸기 위해 혹독한 현실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구는 것입니다. 16번째 진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인격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인격은 당신 자신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판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평판을 기반으로 당신의 기회, 관계, 그리고 성공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인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평판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끔찍한 인격을 가졌지만 훌륭한 평판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헤쳐나갑니다. 평판은 인식이며 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신뢰할 만해 보이는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신뢰를 얻습니다. 유능해 보이는 개인은 실제 기술이 제한적이더라도 기회를 얻습니다.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순간에 작동합니다. 평판은 모든 사람이 판단하는 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양심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선택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인격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한된 상호작용, 간접 정보, 그리고 피상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데이터와 첫인상을 바탕으로 당신의 신뢰성, 유능함, 그리고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보다 당신의 평판을 더 맹렬하게 보호하십시오. 17번째 진실.
용서는 미덕으로 위장한 약함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고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립, 변화 또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가 미덕과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한 번 일어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방임입니다. 영원히 용서하는 사람은 해로운 행동에서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경계 없는 용서는 행동에 영구적인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항상 용서하는 사람은 파트너에게 불륜이 용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쉽고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학대를 견디는 것이 더 간단하며 미지의 대안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익숙한 기능 장애에 머무르는 것이 덜 두렵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당신의 보장된 사면에 의존하는 대신 결과에 직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18번째 진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칠 것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과정, 인맥, 그리고 결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하는 일은 그들이 돈을 위해 하는 일이 되며 종종 그들이 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낡은 방법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당신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략보다는 성취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혁신을 관찰하고 당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며 당신의 객관성을 제한하는 감정적 짐 없이 당신의 방법을 개선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 프로젝트를 사업 기회로 보고 따뜻한 감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접근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앞서 나갈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거나 보여주지 마십시오. 19번째 진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강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두는 것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동안 당신은 정보를 수집하고 승리를 위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간과하는 사람은 종종 방 안에서 가장 명확한 시야를 가집니다. 보이지 않음은 정보력이 되고 명백한 약점은 실제 권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해하다고 인식할 때 그들은 당신 주위에서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 두려움, 그리고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 정보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능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약해 보이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명백한 경쟁자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당신의 기습 공격에 스스로를 취약하게 남겨둡니다. 과소평가된 상대는 기습의 요소와 낮은 기대치라는 이점을 가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너무 일찍 너무 강해 보였던 통치자들이 종종 자신들에 대항하는 연합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까지 약해 보였던 사람들은 더 적은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반대를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번째 진실. 안전지대는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성장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선택하는 매일, 다른 누군가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성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당신의 정체는 그들의 기회가 됩니다. 위험을 피함으로써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삶은 도전의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안전은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장기 전략입니다. 안전지대는 안전한 피난처로 위장한 심리적 감옥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일시적인 불편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영구적인 평범함을 보장합니다. 당신이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는 동안 당신은 장기적인 후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당신의 안전지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듭니다. 5년 전에는 감당할 만했던 것이 당신이 어려움을 피해왔다면 오늘날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확실성, 그리고 도전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위축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을 정복하며 자신감을 얻는 반면 당신은 그것들을 피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21번째 진실.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가격은 금전적이고 다른 것은 감정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지 아직 올바른 화폐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가격은 자녀의 안전, 가족의 평판 또는 가장 깊은 비밀이 폭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격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동료는 인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를 원치 않는 친구는 진정한 감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거부하는 리더는 후대에 남길 유산에 대한 고려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것 위에 무언가를 우선시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찾으면 당신은 그들의 가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득은 조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원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당신의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2번째 진실. 선한 의도가 지옥을 만듭니다. 모든 행동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자선 기부는 비효율적인 단체를 먹여 살리고 당신의 감정적 지원은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당신의 도움이 되는 조언은 누군가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을 막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진정으로 돕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에 대해 고결함을 느끼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합니다.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위험, 고난, 그리고 잠재적 결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는 역경을 감당할 수 없는 성인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는 종종 그들의 실제 필요보다는 당신 자신의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유용하고 필요하고 고결하거나 강력하게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결국 자신들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돕는다고 여겼던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도움을 제공하게 만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해를 끼치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당신의 진정한 동기를 검토하고 당신의 지원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스스로 돕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을 돕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23번째 진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올바른 행동을 하면 실패하고 올바른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종종 성공합니다. 완벽한 기회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거나 당신의 제품을 살 준비가 되었거나 당신의 대의에 동참할 준비가 된 그 순간은 단 며칠 또는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창을 놓치면 또 다른 기회를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타이밍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봉 인상을 요구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관계를 끝낼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동일한 행동이 전적으로 언제 일어나는지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 상황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성공한 지도자들이 타이밍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개발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렬되었을 때를 인식하고 결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건이 좋지 않을 때를 인식하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를 말해준다면 배를 놓치기 전에 즉시 행동하십시오. 기회가 사라지는 동안 준비만 하다가 몇 달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 계획으로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순간을 인식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24번째 진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력, 관계, 그리고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당신의 주요 인생 결정의 대부분은 사실 당신의 손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방관자 대신 인생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패턴을 연구하고 당신의 필요를 예측하며 당신이 도움을 받아들이기 가장 취약할 때 당신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선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한 선택지들을 통제합니다.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고용주는 당신이 현재 직장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잠재적인 파트너는 당신의 관계 상태와 감정적 필요를 인식하고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안을 제거하고 긴급성을 만들며 그들이 선호하는 결과가 당신의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도록 상황을 구조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정한 시간에 그들이 영향을 미친 조건 하에서 그들이 선택한 옵션들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고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매일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함으로써 이것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선택이 조작되고 있을 때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고려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선택지를 확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메뉴를 통제하는 사람이 주문되는 것을 통제합니다. 25번째 진실. 충성심은 거의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는데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실패는 그들을 우월하고 관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친구를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공이 시작되면 그것은 그들의 자아상을 위협하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노력을 응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성공할 때는 당신의 방법을 비판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승리는 스스로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실패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유된 고난은 사람들을 함께 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망, 좌절,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덜 외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공은 능력, 동기, 그리고 결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분리를 만듭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충성스러운 친구처럼 보일 때조차 그들은 이제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십시오. 작은 비밀, 전략 또는 불편한 진실을 공유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더 깊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26번째 진실. 당신의 비밀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지키는 모든 비밀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숨겨진 진실은 당신이 진정성 있게 행동할 자유를 제한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은 취약점이 없습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는 노출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당신의 숨겨진 삶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당신의 보이는 삶을 통제합니다. 비밀은 당신의 행동, 결정,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부담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특정 주제, 사람, 그리고 상황을 피합니다. 이 회피는 당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당신을 점점 더 복잡한 속임수로 몰아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회피적인 태도, 일관성 없는 말, 그리고 방어적인 반응은 당신이 잠재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비밀을 지킬수록 당신이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더 명백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거짓된 페르소나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합니다. 그 에너지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투자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해방된 사람들은 숨기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개의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밀을 없앤 사람들입니다. 숨길 것이 없을 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협박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노출의 두려움을 통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27번째 진실. 행운은 준비된 대담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대담함은 자신감으로 위장한 무모함일 뿐입니다. 신비롭게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인식조차 못하는 기회에 대비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효과적인 대담함과 파괴적인 충동성을 구별했습니다. 대담한 행동은 신중한 분석,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전략적인 타이밍에 기반할 때 성공합니다. 무모한 행동은 감정, 희망사항,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준비는 대담한 행동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보낸 기업가와 같습니다. 올바른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동안 그들은 결정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신중하게 기술을 연마하고 침묵 속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 결정적인 행동으로 공격합니다. 28번째 진실. 모든 사람에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려워하는 무언가를 숙달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바로 당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존재합니다. 자신감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멘토를 찾고, 규율이 부족한 개인은 자제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대중 연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소통가에게 끌립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을 가르침에 수용적으로 만드는 개선에 대한 갈증을 만듭니다. 당신의 약한 분야에서 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동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비슷한 도전에 대한 자신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당신이 그것들을 더 빨리 극복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이 역학은 왜 최고의 교사들 중 일부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중요한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심리적 장벽, 실제적인 장애물, 그리고 학생들이 직면하는 감정적 저항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것들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해주는 학습 기회입니다. 핵심은 호기심, 감사, 그리고 존경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29번째 진실. 당신은 게임을 거부함으로써 게임의 판을 바꿉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경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의 측정 시스템에서 당신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들의 성취는 의미를 잃습니다. 지위 경쟁, 사회적 계층 또는 인정 추구 행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불참은 궁극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임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접근 방식을 바꾸거나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잃도록 강요합니다. 자신의 성공으로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는 동료는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의 성취에 신경 쓰지 않을 때 힘을 잃습니다. 죄책감을 통해 조종하는 친구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기를 거부할 때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승패 정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사회, 가족 또는 동료가 당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두는 대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정의합니다. 가장 해방된 사람들은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던 게임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을 지치게 한 관계를 끝냈으며 자신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추구를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게임을 멈출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듭니다. 30번째 진실.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잃기 전까지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당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은 긴급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한정된 시간은 당신의 관심을 가치 있게 만들고 당신의 최종적인 부재는 당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불멸은 당신을 가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만날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희소성을 만들고 희소성은 가치를 만듭니다. 당신이 영원히 산다면
당신의 시간은 무한함으로 거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무한정 회복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끝이 없다면 아무도 그것을 잡으려는 긴급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한성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존경할 유산을 남길 기회를 만듭니다. 특히 그들이 같은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없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 그리고 심지어 사회 전체가 당신을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보도록 비범한 일을 하십시오. 지속되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수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변화된 세상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유한성은 의미의 적이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입니다. 31번째 진실. 공유된 권력은 잃어버린 권력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약화되지 않고는 분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결정, 자원 또는 운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협력은 고결하게 느껴지지만 모든 파트너십은 통제력을 나눕니다. 마키아벨리는 어떤 전투는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유된 승리는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다른 자원과는 다른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돈을 공유하면 양쪽 모두 돈이 줄어듭니다. 권력을 공유하면 양쪽 모두 권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의 총 권력량 또한 감소합니다. 공유된 권력은 갈등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우선순위, 일정, 그리고 위험 감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타협, 그리고 조율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목표 달성에 사용될 수 있는 총 권력을 감소시킵니다. 민주주의가 느린 이유는 바로 권력이 행동하기 전에 동의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독재를 해답으로 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행동에는 집중된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정보와 관점을 수집하되 항상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십시오. 32번째 진실. 권력을 쥔 자가 역사의 인식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창조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관점을 통해 걸러질 것입니다. 의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당신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 의해, 당신이 예상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에 의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선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야기될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은 유산 해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웅은 가치가 변함에 따라 악당이 되고, 악당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영웅이 됩니다. 동일한 행동이 한 시대에는 칭송받고 다른 시대에는 비난받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될지에 대해 당신이 가진 통제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냉정하고 명백한 사실은 완전히 바뀌기보다는 약간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가 다시 쓰이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스스로 권력을 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강력할수록 이야기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번째 진실. 모든 진실 중 가장 어두운 진실은
실행 없는 정보는 단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배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느끼고 그리고는 자신들을 가두는 똑같은 행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실행 가능한 정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잡학 상식처럼 다룰 것입니다. 비결은 이러한 혹독한 진실들을 일상의 습관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욕망을 자기 성찰로 대체하고 값싼 도파민을 깊은 성취감으로 대체하십시오.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는 자동화된 행동을 당신에게 가장 흥미로운 야심찬 성취로 이끄는 구조화된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가장 저항이 심한 길을 택하십시오. 권력의 게임을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게임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결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더 잘 플레이하는 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당신이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이용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군주입니다. 당신은